여기서 핵심 그거예요. 가령 블로그에 글 200개 썼는데 돈 하나도 안 됐다? 그럼 100% 구조가 없어서 그런 거야. 돈 버는 구조. 영상 10개로 매출 1억 넘기는 사례도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많은데. 그건 딱 이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 자체로 레버리지예요. 사실은 뭐 고속도로지. 야, 근데 설마 그 블로그나 인스타에 그 게시글만 뭐 몇십 개, 몇백 개 올리면 뭐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자, 글 1000개입니다. 열심히 지속한다고 잘 될 것 같으면 누구나 여기 한강뷰 보이는 데서 살겠죠? 잘 하는 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합니다. 이제 블로그다 뭐다 그게 왠지 옳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돈 버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건 또 안 해. 근데 가장 어려운 유료 광고, 블로그 포스팅,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누가 안 시켜도 되게 잘들 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이 그게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어렵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3, 4년 전이라면 이게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블로그나 인스타로 소위 알려지고 브랜딩 되려면, 그리고 내가 특출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년 걸려도 될까 말까요? 솔직히 악담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고 지금 사는데요. 돈만 있어서 그렇게 될 거 아니면 일단 기본은 중요하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 업계에 있으면 느낀 점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점도 솔직히는 있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 정리되면서 성과도 팍 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알던 분들도 그렇고 그간 해왔던 것들이 퍼즐이 아구가 딱딱 맞는 느낌?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10년 넘게 사업, 돈, 마케팅 이런 걸로 헤매다가 정리한 5가지가 생겼는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미팅과 상담을 하면서 수백 명 넘게, 제가 방구석에서부터 지금의 이 사업까지, 물론 박리담에서 저도 사업이 오늘 내일 합니다만 솔직히, 그리고 거의 모든 직종을 제가 다 만나보고 나서 이 5가지가 그래도 거의 틀림없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느낀 거를 편협하고 개인적이지만 여러분께도, 제 친구분들께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단 이 5가지는 뭐냐면 어떤 한계점이나 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아닙니다. 결핍된 거는 채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안 되는 분은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시고 좀 정체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데 헛돈 쓰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메인 지식, 두 번째 마케팅, 세 번째 심리, 네 번째 지금 어려워도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긍정 마인드, 마지막 5번째 돈 버는 구조예요. 그럼 첫째 도메인 지식,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분야에 경력과 문제 해결력이 있냐는 거예요. 왕초보인 분들이 이 시작부터 막힐 텐데, 이게 말하자면 시작점인 건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것들이 있죠.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이런 전문직,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이 못 올라오게 사회적으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이렇게 쳐줬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거 있어도 근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다만 내가 최소 2년 넘게 내 직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 건축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서비스업이든 강사든 프리랜서든 어떤 분야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뭘 많이 팔고 싶다고 오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아이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전혀 그 분야 전문 지식이나 학습도 하지 않은 그분이에요. 그저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이니까 많이 팔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근데 이거 직접 써보고 효과는 느껴보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한두 번 써보긴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운전도 모르는 애가 포르쉐 성능이 예술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100년 지나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령 강남에서 건물하고 뭐 빌딩 중개나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어때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땅이나 설계, 그 다음에 입지, 월세, 뭐 임차인 맞추는 거, 그리고 이 건물을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매각했을 때 또 그 가치, 그리고 이 주변 시세, 그리고 금리, 뭐 경제,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꿰차고 있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막히면 어때요? 이거 게임 안 돼요. 계약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 분야 지식, 즉 도메인 지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결국 상대방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변호사나 의사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마케팅인데, 일단 이 지점은 어떤 분야든 입문자들 99%의 무덤입니다. 이게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한마디로 이 마케팅에서 아주 조금의 효과라도 못 느껴본 사람들이 다 접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 하셨거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놀랍게도 2년 넘게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 거의 매일 올리셨어요. 똑딱이 로봇처럼. 근데 좋아요가 10개도 안 돼. 내가 보는 게 더 무서워. 이건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와 진짜 이걸 꾸준히 한다니. 제가 아는 현생 인류 중에 멘탈은 최강인 것 같아요, 이분이. 꾸준함도. 통상적으로는요, 마케팅 그 뭔가를 하더라도 그걸로 단돈 5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야지 인간이라면 이걸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2단계에서 벌써 다 잘 된다? 말도 안 되게? 이분은 타고나신 거야. 상위
0.1% 타고나신 거니까 그런 분은 뭐 이 영상 보지도 않겠지만 그런 분들 패스할게요. 말할 필요도 없어. 좀 더 보면 그래서 왜 입문자들의 무덤이 바로 이 마케팅이냐? 다들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마케팅을 잘하냐가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했든 못했든 내가 하는 게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틱톡이든 즉 글이나 결국 영상을 직접 올려서 얼마라도 벌어본 분이냐 아니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느낀 사람은 마케팅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구나. 이거는 마케팅 곱하기를 넘어서 승수 효과가 나는 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1개, 2개, 3개를 1000개, 10,000개로 펌핑 시켜주는 애구나 라는 그 확률, 그 가능성을 어렴풋이라도 느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효능감이라는 게.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 가야마을 사장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년에 벌 2억을 한 달 만에 버셨어요. 어떤 분은 쇼츠 3개로 자기 수천만 원 있던 빚도 갚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만 이게 유료 광고나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이런 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신 분은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99%는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 브런치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쯤 되면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의든 뭐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또 프레이밍 또는 뭐 자동 수익 이런 류의 표현들 많이 보이시죠?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박히고 이러면 내가 지금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뭔가 눈먼 좀비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법 나와야죠. 이제 3번째입니다. 심리. 이게 이제 해결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징징댈 시간에 고객 이야기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오면 그게 이제 돼야 됩니다. 즉 조회수 또는 뭐 좋아요, 너 구독자 수 안 나온다고 징징대면 너만 손해다 라는 겁니다. 심리 모른다는 거 이런 거죠. 나쁜 예의 전형적인 글들이나 패턴이 있어요. 내 소개 또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류의 제목이에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헐 진짜 어이없죠. 야 이딴 얘기 솔직히 누가 들어? 진짜 여기는 안 쳐먹으면 다행이에요. 시간 낭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글들의 전형적인 이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절 알아주지 않았고 제 블로그 글도 아무도 안 읽어주고 매출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4시에 미라클 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글을 쓰고 포기하지 않고 책도 300권이나 이렇게 읽어대고 강의를 듣고 댕겼더니 어느 날 드디어 첫 고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려웠지만 이 일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문제점이 뭘까요? 고객이 궁금한 것은 너 본인의 너만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걱정만 하고 있는 이 고객들한테 귀신 초코파이 물어뜯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반대로 좋은 예는 뭘까? 바로 이런 거죠. 일단 제목, 블로그 100개 써도 매출이 빵원인 분만 보세요. 전형적이죠? 그런데 방금 전 그 나쁜 사례보다 어때요? 100배는 낫지 않습니까? 벌써 문제를 짚어주고 있어요, 그 고객에. 요즘 블로그 열심히 올리는데 조회수 빵인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는 꾸준히 올렸는데 DM 한 통도 없으시죠? 그리고 유료 광고 돌렸더니 어떠세요? 클릭은 100회는 나왔는데 실제 구매는 하나도 없으신가요? 이게 실제 한 달 전까지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이거 하나 바꾸고 문장 하나 추가했더니 이 한 줄로 조회수가 10배 뛰었고 150만 원 벌었습니다. 3일 만에. 자, 이런 글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세요? 안 가세요? 당연히 관심이 가죠. 왜? 고객의 현재 고민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잖아요. 쑤셨잖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자기 이야기지만 실은 고객한테 해결책을 주는 글과 영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은 뭐라고? 앞서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끝을 모르고 이 2단계까지 오신 분들 보면 거의 다 버틸 여력을 상실한 상태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뭐냐, 2단계 오시면 선생님 소리는 듣는데 배를 굶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수백 수천 썼지, 뭐 글 쓰고 뭐 한다고 뭐 시간은 시간대로 썼지. 기대감은 되게 컸어. 내적 기대감. 그런데 내 생각만큼 성과는 안 나오고 뭔가 지혜가 생기길 바라는데 이 지점에 와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정체돼 있어. 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버틸 재간이 있어요. 그게 단 그 과정에서 배우고 깨달아온 그 점은 있어서 남들 가르칠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내 지갑이 비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막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들까요? 저도 그랬는데 불안하니까 빨리 거길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 구간은 벗어나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단 한 개밖에 없어. 앞서 예시로 들어드린 거가 답이에요. 그 좋은 사례. 아이템이 아무리 확고해도 내 이야기 아무도 안 들어주면 결국 나는 제자리고 그러다가 침몰해요. 요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 이야기도 안 듣는 판에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까먹지 마시고. 아무리 시끄러운 술자리에서도 내 이름 나오면 어떻다고요? 거기에 귀가 쫑긋해지는 게 사람이라는 동물이에요. 어쨌든 상대방 이야기를 잘 풀었더니 그게 바로 먹히고 아까 그 좋은 사례처럼 갑자기 몇
몇백, 몇천 버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 깨달으실 거예요. 내 이름과 매출이 수직 상승하는 길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단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 돈이 모이니까 뭔가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좀 바꾸고 사업의 형태로 좀 전환하고 싶고 그런 허영심도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고정비 드는 일은 네버 절대 하지 마세요. 가령 사무실은 절대 1년 몇 억대 매출이어도 20평이나 30평 이상 넘기지 마세요. 직원 고용도 좀 신중하시고요. 2명 이상 고용하시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일거리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쳐도 인력이 많다고 그 물량 다 뺄 수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시스템이 없어. 그냥 품질 나빠져서 클레임에 시달리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반성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세만 3천이야 저도. 제가 말한 이 기준 넘어가면요. 경영이라는 요소가 붙으면서 여러분이 정작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무나 회계, 직원관리 같은 거 이런 거 행정 같은 거 일 보다가 2달도 못 버티고 현타 오고 정신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문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일이 나를 찌르는 칼이 돼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도 있어요. 여러분 고객은 누군가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지. 정확하게는 누가 여러분이 바라는 최고의 고객인가요? 그거 아냐 모르냐가 또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실력보다는 더 중요하고 오히려 실력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진상 고객 또는 클레임 고객이 많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고객층을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도가 괜찮게 나가는 고객은요 어차피 술술 진행돼. 그건 어디 가도 적당한 자원만 투입하면 돼요. 이분들 알아서 잘 크거든요 솔직히. 근데 클레임 걸리는 고객이 있으면요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 이상의 모든 그 리소스 있죠. 그 막대한 리소스가 들어가요. 감정 소모, 비용 증가, 직원들도 들어가고 기간도 더 증가되고 그럼 나와 직원들도 막 사이가 저하돼. 조직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운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 내 고객이 개인이거나 또는 소규모라면 아니면 경험이 너무 없는 분이라면 그럼 같은 서비스를 해도 무덤부터 요람까지 전부 다 책임져 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없는 고객층이라서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그 서비스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도 몰라. 이게 레버리지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불안해요. 마케팅이라 뭘 해도 효능감을 느낀 적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있어도 조금이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응대가 늦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맘에 안 들면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다만 고객이면 어떻게든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고 잘 되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내 사업이 어려운 게 거의 90% 이상은 내가 내 사업에 적절한 또는 적합한 고객을 맡고 있냐 또는 이해하고 있냐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 거기서 오는 겁니다. 반대로 대기업이라면 또 어때요? 우리가 많이 바라잖아요. 돈 많이 줄 것 같잖아요. 제때 따박따박 주고. 절대 최고의 고객 아닙니다. 이 고객층들은 웬만한 전문성 아니면 그 조건 다 못 맞춰줍니다. 어차피 유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면에 그럼 최고의 고객 누구냐? 바로 우리 여러분 같은 분들. 의욕도 있고 영상 보고 공부도 하고 싶고 효능감도 느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게 개인이든 소규모 단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속칭 아무리 개똥 같아도 거기서 배우려고 해요. 그 10배 성장해야지 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고객이에요. 이런 고객들이 있으면 제공자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층은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고객층만 있진 않아요. 자 이제 네 번째예요. 잘 될 거야 마인드. 이건 뭐냐 한마디로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위너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하다 보면요 행복하고 기쁜 일은 그 일 전체에서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통이고 또 인내해야 되고 불행이에요. 이런 걸 해소하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나 입으로 긍정 학원 같은 거 솔직히 떠든다고 이게 돼요? 내 원초적인 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안이 해소가 안 되는데 뭔 주둥이만 솔직히 나부된다고 이게 해결되냐고. 이게 정신과약 먹어보신 분 아시죠? 수면제나 이 잔압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발생된 증상만 없애주는 거예요. 여드름 난 것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원초적인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간은 걸려도 근본적인 어떤 이 불안감의 싹을 잘라내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여드름의 속 원인을 제거하듯이 결국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건 앞서 얘기했던 심리 단계예요. 심리 단계에서 그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낀 건 내 스스로가 효능감을 느껴봐야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의자에 앉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려운 문제 주고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그럼 도망가요. 애기들 도망가. 이 애가 현 수준에서 이해 수준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가볍고 쉬운 일을 주고 그걸 완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애는 어때요? 소위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애는 또 그걸 하게 한 부모 또는 선생님 또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쉽게 성취하게 해줬으니까. 그럼 이 사람 말만 믿으면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나한테 라는 그 습관성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나이 먹었다고 뭐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님 유튜브 채널 잘 됐다고, 저희 서비스 덕분에 너무 잘 돼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셔갖고 간만에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힘이 10배는 났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처럼 크든 작든 그런 성취감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필요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애들이에요. 이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어. 주변에 나한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리 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일이라는 게 잘 된다고 맨날 떠들어도 힘든 게 이 세상 이치인데 거기다 대고 그지 같은 이야기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인간들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시간도 없어. 야 꺼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힘나는 이야기를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 떡 한쪽도 나누면서 힘들지만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판단 기준이 당장 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면 평생 걸려도 될 일도 안 되고요. 빈곤.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자기 가는 길을 포기를 안 해요. 당장은 불안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거저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원하는 경지에 가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5년 10년 했던 일을 귀찮다고 버리고 새로운 일이 흥미롭다고 그걸 한다? 이거는 일을 더 크게 치는 거야. 이거는 폭망각이야 완전히. 그 업계에서 평균 이상 안 되면요 돈 절대 못 받습니다. 바람 피는 것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라고 좀 과격한 좀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 아무튼 꿈 깨고 하던 거를 어떻게든지 발전시킬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단계에서 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귀찮고 꼴 보기 싫은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결국 자기 분야에서 브랜딩이 되고 자기 자리가 요만큼이라도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뚝심도 생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그거예요. 계속 퍼주되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 돈 버는 순서를 약간만 뒤로 미룬다. 가령 블로그에 글 200개 썼는데 돈 하나도 안 됐다? 그럼 100% 구조가 없어서 그런 거야. 돈 버는 구조. 영상 10개로 매출 1억 넘기는 사례도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많은데. 그건 딱 이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 자체로 레버리지예요. 사실은 뭐 고속도로지. 이걸 5단계로 설계합니다. 첫 번째, 퍼주기. 퍼주기 뭐냐면 글과 영상으로 퍼주기예요. 아까 전에 좋은 사례 제가 보여드렸죠. 그 글보다는 영상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글 쓴 것보다 영상 10개로 2달 동안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 이제 신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겠죠. 최고의 고객이. 그 다음에 상품으로 연결돼서 매출이 폭발되는 이 구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가 없으면 팔리는 브랜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파리가 자, 그럼 퍼주기 글 영상은 어떻게 만드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 유도하는 거, 즉 짧은 쇼츠 요새 엄청 유행하죠. AI로 만드는 거 그딴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즉각 신뢰를 받는 콘텐츠가 있어요. 즉 자기 경험 기반 인사이트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이제 글은 쓰고 영상을 만들지만 매출은 없어서 진짜 머리 깨질 때가 있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 그때. 근데 그걸 해결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원리, 핵심 방법이 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처럼 힘든 사람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난 과거에 해결했던 거죠. 즉 상대방의 문제 플러스 링크로 내 상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즉 앞단에서 나도 얘처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네? 라는 글과 영상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나도 이거를 꼭 봐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초반에는 퍼주는 겁니다. 퍼주기라고 표현한 거죠. 좀 더 심층적인 것들은 내가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는 뭐든지 간에 이 구조가 생기면요 이제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결했는데 당신도 나처럼 이 방법 쓰면 똑같이 해결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구조가 생겨요. 그 상대방한테. 그 다음은 뭐죠? 그 방법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 영상, 뭐 전자책 그리고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팔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구조가 생기면요.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 내 문제야. 그 해결책을 줘. 그런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글이면 글 하단에 링크 그리고 영상이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 쇼츠면 고정 댓글 링크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구조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만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클릭하는데 이게 되면 콘텐츠 하나가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 루트가 돼요. 이게 근데 뭔 엄청난 기획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구조만 봐. 그건 장치일 뿐이야. 이 구조를 적용한 아주 평범한 글 한 개만으로도 누적 수익이 현재 저도 수억인 게 있거든요. 글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누적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앞단에 내가 궁금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먼저 내 도메인 지식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방법입니다. 내가 실제 경험하고 해결한 문제 3가지를 쓰세요. 이 노트 같은 데 쓰세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분야에서 힌트가 있어. 고객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케팅 효능감입니다. 진짜 이거 느끼는 방법이 진짜 단돈 10,000원짜리 전자책이라도 블로그 포스팅 써서 한번 팔아보세요. 밑에 똑같이 링크 걸어가지고. 세 번째, 심리. 상대방 입장에서 잘 쓴 글이나 영상 대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사하세요. 필사. 그것도 딱 3번만 연습해보세요. 딱 3번만. 그 다음 내 분야 글도 그 구성대로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를 리 없죠. 네 번째, 긍정 마인드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사람만 멀리 하세요. 이 단계는 그럼 끝이에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고 같이 망해. 마지막, 구조 세팅. 제가 위에서 쓴 글에다가 퍼주기 유입 구조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 유도 링크를 글과 영상에 추가하면 끝입니다. 심리를 모르면 그런 걸 못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3단계 주의하세요. 내 이야기를 고객 이야기로 바꾼 글이라면 반드시 구조가 작동될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돼도 그게 작동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방향성이고요. 이 사이클을 한번 꾸역꾸역 돌아보는 게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는 한 개 눌러주세요. 야, 방법이 좀 복잡해 보이지? 처음에는 원래 다 그렇게 억지처럼 보여.